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낮게 울렸다. 강태준은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로 회장실 복도를 걸었다. 그는 불과 32살의 나이에 강상그룹을 이끌고 있는 젊은 총수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오전 그는 이사회를 통해 신규 사업부의 핵심 프로젝트가 이사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시장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태준은 그 이면에 있는 회장 자리에 노골적인 욕심을 일궈냈다.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견제에 진절머리가 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준의 마음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익숙한 바 대신 평소 가보지 않던 강북의 작은 골목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화려함 대신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에서 그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다. 작은 선술집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그를 맞았다.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이성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격해졌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그는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회색 재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안경을 쓴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지혜였다. 지혜는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태준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기분에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태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계심을 읽은 지혜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한 것뿐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란 당신들처럼 권력과 돈을 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말은 거만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묘한 진심이 태준의 가슴을 건드렸다. 권력과 돈. 그것이 태준의 모든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옥죄는 족쇄이기도 했다. 지혜의 말은 마치 거울처럼 그의 내면을 비추는 듯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다. 지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마치 그를 어린아이 다루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재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들렸다. 태준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녀의 말투는 당당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연약함이 느껴졌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뜨거운 밤을 보냈다. 태준은 그녀의 천, 그녀의 속삭임, 그녀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 공허함이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의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실망감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직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와 묘한 그리움뿐이었다. 그리움과 함께 그녀의 행방을 좇던 태준은 문득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 그것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집안의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될 뿐이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무의미한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 이혼 서류 처리하세요. 태준은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젯밤에 낯선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은
점차 집착으로 변해갔다. 며칠 후 태주는 회사에서 이사 박성호의 계략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박성호는 이사회의 일부와 결탁하여 태준의 권력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고 태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태준은 박성호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박성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준은 박성호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성호는 이미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은폐하고 있었다. 태준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눈을 피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문득 그 낯선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복잡한 숫자와 재무 분석에 대한 지식이 태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단순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섰다. 태준은 그녀가 박성호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를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낯선 여자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과 그녀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상그룹의 미래였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아내에 대한 생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태준은 그와의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가 꿈꾸는 새로운 인생에는 분명 낯선 여자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태준의 집착은 점차 커져갔다. 그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기 위해 밤마다 그 골목을 찾아갔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태준은 그녀의 존재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한편 그의 비서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낯선 여자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태준의 비서는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태준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회장님, 이분은 어떠십니까? 이지의 재무분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회계 분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저희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이면 박성호 이사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준은 지혜의 이력서를 받아들고 무심코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사진 속 그녀는 안경을 벗고 있었고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묘한 익숙함을 풍겼다. 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읽어냈다. 그 눈빛은 마치 어젯밤 그 낯선 여자의 눈빛과 똑같았다.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강태준은 이지혜의 사진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밤의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력서의 주인공, 그의 비서가 제시한 유능한 재무분석가. 이 세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라는 직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저 우연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장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 말 없이 이력서를 돌려주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녀를 당장 채용해.
태주는 지혜에게서 그날 밤에 대한 어떤 암시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 그 밤의 여자라면 그녀의 입으로 직접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그 밤의 여자가 아니기를 바랐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킨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다. 며칠 후 이지혜는 강상그룹의 신규 사업부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프로젝트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특히 박성호 이사 라인의 부장들과 팀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무시했다. 재무분석가가 영업팀 프로젝트에 웬 말이야. 그것도 듣보잡 회사의 분석가라니. 회장님께서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던데 무슨 빽이라도 있나 보지. 박성호 라인의 사람들은 이지혜를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폄하하며 그녀를 그저 회장 라인의 낙하산 인사로 치부했다. 그러나 지혜는 그들의 비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재무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혹시 저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에 박성호 라인의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혜를 무시하며 그녀에게 터무니없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건넸다. 그것은 마치 지혜가 그들의 프로젝트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순식간에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숫자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한 편의 그림처럼 정리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혜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 결과는 박성호 라인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프로젝트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숨겨진 재무 리스크와 부실한 거래 내역이 가득했다. 강태주는 지혜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보고서에서 박성호 라인의 숨겨진 비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지혜가 단순한 재무 분석가를 넘어 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그날 밤의 여자이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날 밤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자신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태주는 지혜에게 직접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지혜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속의 숫자들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통제하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의 이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아내의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지혜는 저희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달이 어렵습니다. 태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지혜,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지혜, 재무분석가 이지혜, 그리고 그의 아내 이지혜.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비웃었다. 한밤중에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끌리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의 법적인 아내였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정리하고 싶어 했던 무의미한 관계의 주인공이었다. 태주는 지혜를 만나고 싶었다. 아니, 그녀를 추궁하고 싶었다. 왜 자신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지.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다. 태주는 지혜를 회장실로 불러들였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냉정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날 모르는 척했어. 그날 밤은 또 뭐고? 당신은 태준의 분노에 찬 외침에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는 그저 술에 취해 일어난 하룻밤의 실수일 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혜의 말은 태준의 가슴을 꿰뚫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날 밤 자신에게 보였던 따뜻함과 연약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태주는 그녀를 붙잡고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은 그를 멈춰 세웠다.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관심했던 법적인 아내였다니.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에 그는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지혜는 그의 질문에 차갑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 그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던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냉랭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나버렸다. 한편 이지혜는 태준의 분노를 뒤로하고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 없는 계약이었고 그날 밤의 일탈은 그녀에게도 깊은 후회와 혼란을 남겼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밤은 그녀의 차가운 이성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혜는 프로젝트 팀의 재무 리스크 분석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박성호 이사 라인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 지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성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속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박성호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지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밤중에 박성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재무자료와 은밀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모든 자료를 자신의 USB에 백업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성호였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이 지혜와 마주쳤다. 내가 왜 여기에? 박성호는 지혜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호는 지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USB를 빼앗으려 했다.
지혜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팔에 긁혀 피가 흘렀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USB를 지켰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강태준은 지혜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박성호에게 주먹을 날렸다. 박성호는 태준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태준은 쓰러진 박성호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감히. 태준은 박성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박성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지혜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박성호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 지혜에게 건넸다. 그리고 지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USB 내게 줘. 태준의 말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태준의 눈빛을 보고 그에게 USB를 건넸다.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USB를 받아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박성호 이사를 무너뜨릴 때가 된 것 같군.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지혜가 발견한 박성호의 비리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박성호의 비리 증거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박성호는 자신의 죄를 부정했지만 지혜가 준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박성호는 결국 이사회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준은 지혜를 자신의 회장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지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준 거죠? 지혜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혼란스러운 감정.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과 함께 그녀의 냉정한 태도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니까. 태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혜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태준은 지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군. 당신은 나의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가. 태준의 말은 지혜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지혜는 회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날 밤의 따뜻하고 유약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준에 대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후회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이지혜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받아든 강태준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 냉정하고 차가웠던 그녀의 모습 뒤에는 그날 밤 따뜻하게
그를 위로해주던 여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태주는 이지혜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상그룹의 직원이 아니었고 자신의 원래 자리인 작은 재무 컨설팅 회사로 돌아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했다. 태주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지혜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지혜는 태준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랐다. 지혜는 태준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치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못했다. 그의 사과가 그저 또 다른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지혜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밤 나는 당신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고 나의 오만함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태준의 고백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고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다. 지혜는 태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저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존재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지혜의 말에 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도구로 이용했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애원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지혜는 태준에게 말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에 태준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그녀에게 꽃을 보냈다. 지혜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의 편지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의 꽃에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태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태주는 지혜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나?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지혜는 태준의 프로포즈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당신과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이지혜와 강태준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한 정략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맹세로 이루어졌다. 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의 따뜻함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덕목을 배워가고 있었다. 지혜 역시 태준을 통해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강상그룹은 태준의 개혁적인 리더십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박성호 이사를 포함한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지혜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혜는 태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녀의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은 강상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태준은 지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지혜는 그의 아픔을 모두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태준은 지혜의 존재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은 지혜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선술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날 밤처럼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태준은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내가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던 태준의 모습.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서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태준은 지혜와 함께 강상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의 성공적인 경영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리더였다. 지혜 역시 그의 옆에서 그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름답게 흘러갔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